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하다. 그날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코트를 여미고 있었다. 눈송이가 가볍게 흩날리는 거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카페와 클럽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풍경.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고요했다. 아니, 고요라기보다는 텅 비어 있었다. 직장에서의 또 한 번의 야근, 상사의 무자비한 지적,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빈방 28살, 신아. 나이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나날들. 신아 씨, 오늘 저녁에 사우나 갈까요? 피로 풀어요.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민준 오빠였다. 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 이제는 회사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 후 그의 아버지, 박 사장님은 항상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 우리 집 사우나 가자. 민준이랑 같이 그 초대가 왔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이짐자일뱅, 그곳은 한국인에게는 피로를 씻는 성소이자 가족과 친구가 모이는 따뜻한 공간. 특히 겨울에 가면 뜨거운 사우나실에서 땀을 흘리며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민준 오빠와 사우나에 도착한 건 오후 8시쯤. 강남의 고급 제이짐자일뱅, 천연온천이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로커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민준 오빠는 이미 익숙한 듯 옷을 갈아입고 아빠가 먼저 들어갔어. 나중에 합류하자라고 말하더니 남탕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여탕으로 들어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뜨거운 증기가 피부를 스치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사우나실 안은 고요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이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구석에는 젊은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고 하얀 피부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이는 25살쯤. 그녀의 눈은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슬픔이 증기 너머로도 선명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 옆에 앉았다. 뜨거운 바닥이 엉덩이를 데우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사우나실의 습한 공기를 뚫고 나갔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 깊고 검은 호수처럼. 네, 그녀의 대답은 작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물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머리에 부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처음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가끔 와요. 피곤할 때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가냘퍼서 내 가슴이 아렸다. 저는 자주 와요. 이곳이 제 유일한 피난처예요. 그녀의 이름은 심이었다. 나보다 3살 어린 25살의 심이. 그녀는 민준 오빠의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박 사장님의 조카. 가족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기억에 없었다. 심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우나의 더위가 우리를 감싸 안는 듯 말문이 트였다. 심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다. 엄마는 항상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공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28살이 되어도 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언제 결혼할 거냐로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그 무거운 압박, 결혼과 가정의 틀 안에서만 행복을 찾으라는 강요. 저도 그래요. 회사에서조차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피곤해요. 내 말에 심이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우나실의 증기가 우리 사이를 흐려놓았지만 그 눈빛은 선명했다. 신아 언니.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부러워요. 심희의 말, 언니라는 호칭이 내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우리는 사우나를 나서며 번호를 교환했다. 민준 오빠와 박 사장님은 이미 쉬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심희가 왔구나. 잘 지냈어? 박 사장님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심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았다. 그 작은 행동이 내게는 특별했다. 우리는 매트리스에 누워 별이 그려진 천장을 보며 속삭였다. 다음에 또 봐요. 언니. 심희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의 만남이 내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균열이라기보다는 빛이 스며드는 심희. 그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며칠 후 심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언니, 커피 한 잔 어때요? 홍대에 예쁜 카페 있어요. 나는 즉시 답했다. 좋아요. 내일 5시. 그날 우리는 카페 블루밍에서 만났다.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심희는 스케치북을 펼쳐 나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언니 눈이 예뻐요. 깊이가 있어요. 그녀의 연필 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예술가의 손눈에 마음이 설레는 게 느껴졌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주말에 한강공원 산책, 겨울 축제에서 떡볶이 먹기, 밤늦게 전화로 속마음 털어놓기. 심희는 내게 한국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었다. 언니, 이곳 가봐요. 인사동의 한옥마을 우리는 전통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심희의 미소가 그 옛날 거리의 붉은 등불 아래서 빛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심희의 가족 이야기. 박 사장님은 그녀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심희야,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 미혼이냐? 그 말들이 심희를 옥죄었다. 언니, 저 남자랑 사귀는 게 싫어요? 진짜로. 심희의 고백이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나도. 여자랑.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심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서 숨을 죽여온 레즈비언이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묶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심희와 나는 매일 만나지 못해도 매 순간 그녀를 생각했다. 직장에서의 피로가 쌓여도 그녀의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녹아내렸다. 언니, 오늘도 화이팅. 그 짧은 문장이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공공장소에서는 친구처럼,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그 따뜻함. 어느 주말 박 사장님의 초대가 다시 왔다. 가족 모임이야. 신아도 와라. 민준 오빠의 말에 나는 기뻤다. 심희를 볼 수 있으니까. 박 사장님 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도착하자마자 심희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미소가 밝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도왔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반찬 차리는 소리.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사장님의 말이 나왔다. 심희야, 이번에 소개팅 해보자. 좋은 사람 알았어. 심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빠, 저 아직. 심희의 목소리가 작았다. 민준 오빠가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심희는 아직 점잖아. 천천히. 하지만 박 사장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너 나이 25살이야. 결혼할 때 됐어. 우리 집안 명예도 생각해라. 그 밤
식사가 끝난 후 심희와 나는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 펼쳐져 있었다. 언니, 무서워. 심희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내 마음도 무거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전쟁이었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커밍아웃 후 가족과 끊어지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협했다. 며칠 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밀 여행. 언니, 해변 가요. 심희의 제안에 나는 모든 휴가를 썼다.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올레길을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심희야, 사랑해. 이내 고백에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언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바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게 용서되는 듯 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블랙돼지 구이 먹으며 웃고 협재 해변에서 일몰 보며 안겨있고 밤에 작은 펜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항상 강하게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약해요. 사랑 때문에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너는 강해. 나한테 가장 강한 사람이야. 우리의 사랑은 순수했다. 육체적 욕망이 아닌 영혼의 연결. 한국의 전통에서 배운 정처럼 깊고 오래가는 감정. 돌아와서 현실이 우리를 기다렸다. 박 사장님의 소개팅이 강행되었다. 심희는 거부했지만 가족의 압박이 세졌다. 심희야, 내 미래를 생각해라. 어머니의 울음소리. 심희는 나에게 전화로 울었다. 언니, 어떻게 해?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원룸, 작은 공간에 우리 둘 함께 도망칠까? 내 말에 심희가 웃었다. 언니, 로맨틱하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 무렵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팀장. 하지만 그 기쁨도 심희의 슬픔 앞에서는 빛발았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명동의 거리에서 쇼핑, 팔당의 호수에서 피크닉. 심희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 나의 초상화, 눈에 별이 그려진. 언니의 꿈, 그 그림이 내 책상에 놓였다.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위 속 우리는 다시 사우나로 향했다.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 기억나. 첫 만남, 심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사우나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땀을 흘렸다. 이제 우리 사랑이 시작됐어. 하지만 그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사우나실 문이 열리며 박 사장님의 지인이 들어왔다. 아니, 정확히는 박 사장님의 여동생, 심희의 이모. 그녀가 우리를 보았다. 심희의 손이 내 팔에 얹어 있는 걸 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심희. 너, 이 사람이,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심희가 몸을 떨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뗐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이모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황급히 사우나를 나섰다. 복도에서 심희가 울었다. 언니, 들킬 뻔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조심할게. 그 사건 후 우리의 만남이 더 비밀스러워졌다. 카톡으로만 밤늦게 공원에서. 하지만 사랑은 깊어졌다. 심희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한국의 이 좁은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우리는 데이트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까? 심희의 질문에 나는 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박 사장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심희를 불렀다. 심희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에 심희가 울었다.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 사장님의 눈이 커졌다. 누구? 심희는 망설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 심희가 나왔다. 언니, 아직 말 못했어.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문턱에 다가섰다. 박 사장님의 병세가 심해졌다. 위암 초기.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나는 민준 오빠를 통해 병문안을 갔다. 병실에서 박 사장님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신아야, 고마워. 항상 민준이 챙겨줘서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심희는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이 내게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심희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제 결혼을 원하시대요. 마지막 소원이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심희야, 내 행복이 아빠 소원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의 가족 문화, 병든 아버지의 소망. 그것이 우리 사랑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 산책했다. 가을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언니, 만약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심희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별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희미한 별들 사이로 우리의 꿈이 빛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핫초코를 들고 심희가 선물을 주었다. 은 목걸이, 하트 모양 펜던트. 언니의 심장 나는 그녀에게 스카프를 둘렀다. 추위 챙겨 그 순간 누군가의 플래시가 터졌다. 거리에서 키스한 우리. 사진이 찍힌 거였다. 다음 날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익명의 계정. 강남 제이짐자일뱅 사장 딸의 스캔들 해시태그와 함께. 심희의 얼굴이 선명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심희야, 어떻게 해? 그녀는 창백했다. 언니, 이게 끝인가? 우리는 급히 만나 카페에 앉았다. 누가 찍었을까? 이모, 심희의 추측. 사우나 사건 이후 이모의 태도가 이상했다. 박 사장님께 소식이 갔다. 병실에서 그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심희야, 이게 무슨? 심희가 무릎 꿇었다. 아빠, 사랑해요.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박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여자랑. 그 순간 병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심희는 나를 불렀다. 언니, 들어와. 나는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다. 박 사장님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신아. 너였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나가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심희와 나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미안해. 내 인생까지 망치게 했어. 나는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이잖아.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거웠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들, 가족 명예 실추. 한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 그 파도가 우리를 덮쳤다. 민준 오빠가 나를 찾았다. 신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충격받으셨어.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오빠, 사랑이잖아. 왜 이해 못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해하려 해. 하지만 가족이야. 그는 심희를 변호했다. 심희는 착한 애야. 시간 줘. 며칠 동안 심희와 나는 연락을 끊었다. 아니, 끊을 수 없었다. 밤마다 전화로 울었다. 언니, 아빠가. 병이 더 나빠졌어. 심희의 목소리.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박 사장님은 베개에 기대어 나를 보았다. 신아야, 앉아.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심희가 행복하다고 해. 너 덕분에. 나는 놀랐다. 사장님. 그는 미소 지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나도 늙었나 봐. 용서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박 사장님은 심희를 불렀다. 심희야, 내 엄마한테 말해라. 솔직히 심희가 울며 안겼다. 가족의 용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모의 반대가 세졌다. 오빠, 이건 안 돼.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말에 박 사장님은 내 딸 행복이 우선이라고 버텼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온라인 혐오가 절정에 달했다. 심희의 직장, 프리랜서지만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이미지 문제야. 그 말에 심희가 무너졌다. 언니, 포기할까? 나는 단호했다. 아니. 함께 싸워. 우리는 LGBTQ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센터. 상담사 언니가 말했다. 한국은 천천히 변해요. 당신들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는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커밍아웃의 고통과 기쁨.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새해가 밝았다. 박 사장님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는 토스트를 들었다. 심희와 신아, 축복해. 민준 오빠가 박수를 쳤다. 이모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침묵했다.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는 순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이었다. 심희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어머니. 심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심희가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너, 신아. 왜 우리 딸을? 나는 솔직히 말했다. 어머니, 심희를 행복하게 할게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한마디. 내 행복이야. 눈물의 화해. 한국의 효문화 속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감쌌다. 봄이 다시 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꽃처럼 피어났다. 심희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다. 강남의 작은 투룸 아파트. 이사날, 민준 오빠가 도왔다. 이제 가족이네. 그의 웃음에 우리는 안도했다. 새 집에서 우리는 저녁을 요리했다. 비빔밥, 심희의 특기. 언니, 맛있어.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출근 전 키스. 심희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나는 팀장으로서 바빴지만 그녀를 위해 시간을 냈다. 주말에는 인천의 해안도로 드라이브. 바다 바람이 우리 머리를 스쳤다. 언니, 영원히 이렇게. 심희의 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라인 스캔들이 다시 떠올랐다. 기자들이 문을 두드렸다. 박 사장 딸의 동성애 스토리. 나는 심희를 지켰다. 공개하지 마. 우리 삼이야. 우리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신 블로그에 에세이를 썼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요.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우리 이야기. 그 글은 수많은 공감을 불렀다. 댓글들, 응원해요. 나도 그래요. 박 사장님의 회복이 빨랐다. 그는 우리를 불러 저녁을 대접했다. 한정식 코스, 고급 한식당. 신아야, 심히 잘 부탁해. 그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식사 중 그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했어. 내 엄마랑 그 고백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밤에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세며 이야기했다. 언니, 아이는 어떻게 할까? 심희의 질문. 나는 웃었다. 입양. 아니면 그냥 우리 둘로 충분해. 한국의 가족 개념. 전통적이지 않아도 사랑은 가족을 만든다. 돌아와 충돌이 왔다. 이모의 반대. 그녀가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이건 안 돼, 심희. 남자 만나. 그녀의 말에 심희가 맞섰다. 이모, 제3이에요. 논쟁이 벌어졌다. 박 사장님은 그만해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이모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었다. 너희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신아, 너도 책임져. 그날 밤, 심희가 울었다. 언니,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그 위로가 우리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가을,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진했다. 사랑은 사랑, 구호소리. 심희와 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있었다. 언니, 행복해. 심희의 미소. 그 후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 심희의 디자인 작품이 전시회를 열었다. 갤러리 다트 스페이스에서 그녀의 그림들. 나의 초상화도 있었다. 제 뮤직 관객들의 박수.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스키 리조트. 눈 쌓인 산맥, 따뜻한 오두막. 벽난로 앞에서 와인 한 잔. 언니, 결혼하자. 심희의 제안.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서약. 응, 영원히.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은반지, 서로의 이름 새김.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준 오빠의 결혼 소식. 그의 약혼녀, 지은 씨 결혼식 준비 중. 그는 나를 불렀다. 신아야, 내가 심희랑. 나도 응원할게. 하지만 아빠 건강 때문에 조용히 해. 나는 고마웠다. 결혼식 날, 우리는 참석했다. 화려한 한복, 축하의 노랫소리. 심희와 나는 구석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도 언젠가. 새해, 박 사장님의 완전 퇴원.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로 가자. 모두 함께.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리조트에서 우리는 웃었다. 박 사장님과 산책하며 그는 말했다. 신아야, 내가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모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그녀가 심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집안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멀어져라. 심희가 흔들렸다. 언니, 이모 말이 맞을까? 나는 그녀를 안정시켰다. 아니. 사랑이 진리야.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프라이드 센터에서 가족 갈등은 흔해요. 시간과 대화로 풀어요. 심희와 나는 커플 상담을 시작했다. 당신들의 사랑은 강해요. 상담사의 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 심희의 감성, 나의 이성. 완벽한 균형. 봄, 심희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언론 인터뷰. 제 영감은 제 파트너예요. 그 말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했다. 긍정적 기사들, 한국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 하지만 부정도 있었다. 보수 언론의 비난. 도덕 타락. 우리는 무시했다. 여름, 우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LGBTQ 청소년 센터에서.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가을, 충돌의 절정. 이모가 가족 회의를 열었다. 심이를 데려가자. 신하와 헤어져 그녀의 강요. 심이가 울며 맞섰다. 이모, 제 선택이에요. 논쟁 끝에 박 사장님의 한마디. 이모, 그만. 심이는 행복해. 이모가 떠났다. 너희 후회할 거야? 그 사건 후 심이가 무너졌다. 언니, 가족이 깨졌어. 나는 그녀를 제주로 데려갔다. 다시 그 바다. 여기서 시작됐잖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파도가 용서를 속삭였다. 겨울, 화해의 시작. 이모로부터 사과 편지. 미안해. 내 행복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심이의 눈물. 고마워, 이모. 우리의 사랑은 성숙했다. 함께 책 읽기, 요가 클래스, 한국 전통 춤 배우기. 심이가 나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언니, 예뻐. 우리는 궁정에서 사진 찍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심이의 디자인 회사가 성장했다. 나는 회사에서 파트너로 승진. 함께 사는 집은 우리 사랑의 둥지. 하지만 새로운 도전. 심이의 임신 소망. 아니, 입양. 우리는 아이를 생각했다. 언니, 우리 가족 만들자. 한국의 입양 시스템. 동성 커플에게 어려움. 하지만 우리는 포기 안 했다. 상담, 서류, 기다림. 박 사장님의 60세 생일, 큰 파티. 가족, 친구들. 그는 연설했다. 내 딸과 신아, 그들의 사랑이 내 자랑이야. 박수 소리. 이모도 왔다. 축하해. 미소.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언니,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로마의 콜로세움, 베니스의 곤돌라. 우리의 사랑이 글로벌해졌다. 돌아와. 입양 소식. 5살 소녀, 지은이. 엄마, 그녀의 부름에 우리는 울었다. 새 가족. 하지만 반전. 보수 단체의 시위. 우리 집 앞 동성애 반대. 심이가 두려워했다. 언니, 지은이 위험해. 나는 경찰에 신고 단체에 대응했다. 우리의 에세이가 다시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겨울, 지은이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선물. 사랑해, 엄마들.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되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5년차 커플. 지은이는 학교에 다니고 심이의 스튜디오는 유명해졌다. 나는 테덱스 강연.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청중의 박수. 박 사장님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롭게.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그의 마지막 말의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빠, 고마워. 심이의 울음. 이모가 우리를 안았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새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아니지만 친구들 앞에서. 무지개 꽃다발, 서약. 영원히 사랑해. 지은이가 자랐다. 엄마들, 최고야. 우리의 삶.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빛났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사랑은 계속. 서울의 거리, 우리 손잡은 채.